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제선충병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인접한 정선과 인제에서도 이 감염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산불에 이어 제선충병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읍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마친 고사목 한 그루가 자루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제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정선군의 또 다른 야산에서도 제선충병이 확인돼 벌채 작업을 벌였습니다. 제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된 이곳은 반경 20m 내 의심목까지 모두 65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원도 내 제선충병 감염 사례는 모두 480건. 춘천과 홍천, 원주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감염목의 90%는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들이 줄고하는 율곡풍을 한 것들이 대부분 다 제선충에 의해서 줄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해안과 인접한 정선과 인제에서도 제선충병 감염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소나무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 지역은 4월부터 7월까지 16그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량 수집하여 2cm 이하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선충병의 예방을 위한 제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로 산불 피해가 막심한 동해안 지역에 제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찰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긴급 구조 구급 출동에 나서는 119 구급대원들의 상당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의 건강 실태를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이용해 구급차로 옮깁니다. 병원에 도착해 다시 응급실까지 환자를 옮기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이처럼 수시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허리 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지난 2014년에는 33.7%가 허리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그 비율은 높아져서 지난해에는 구급대원 744명 가운데 44.9%에 달하는 334명의 허리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출동이 걸리면 저희가 또 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허리 통증이 이제 호전될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혹사를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아무래도 계속 유지되는. 전문가들은 허리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급 활동을 지속할 경우 통증이 심해지거나 통증 부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증상들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오래 앉았다 일어서거나 허리를 굽혔다 펼 때 이럴 때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들을 호소할 때도 있고 증상이 좀 더 진행하게 되었을 땐 다리 쪽으로 저리다는 증상들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체계적인 치료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쌀 소비 감소와 도시 개발 등으로 도내 논농사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농가는 꾸준히 늘어나서 도내 농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도내 농업 실태를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강원도 내 농가 구조와 농업 경영 변화 자료를 보면 농업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농가의 주된 영농 형태는 채소 산나물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논벼는 23%에 머물렀습니다. 2009년 논벼가 차지했던 비중이 36.5%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2.7%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벼농사가 준 것은 쌀 소비 감소 영향도 있지만 도시개발로 농지 가격이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쌀 소비 감소와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 가격 상승으로 논농사는 줄고 과수, 채소, 산나물, 특용작물 등 밭 중심의 소득작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농가가 증가한 것도 달라진 농촌 풍경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1.5%,
인구 비율은 2.8%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다문화 농가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4.4명으로 도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도내 농촌에 그나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다문화 가정 덕분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며 농기계 보유 현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운기의 비중이 주는 대신 트랙터와 관리기 등 기동력이 좋고 편의성이 뛰어난 농기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국방부의 군 병력 감축 작업 때문에 이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 지역 상경기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이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뒤에는 면회객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중심 거리. 장날인데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온 중국집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오는 손님을 위해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 매출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주말 면회객 덕에 그나마 버텼는데 최근에는 면회객마저 줄어든 겁니다. 접경 지역 상인들은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쓰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있네. 그 병사들 하나에 면회객들 한 4-5명씩 다 오던 게 급감했어요. 장병들이 일과 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평일 외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부대 자체 내에서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게 기능이 그 안에 다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걸 원치 않고. 결국 접경 지역 주민들은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이면 양구 이사단의 해체로 장병과 가족 7,000명이 이곳을 떠날 예정이어서 지역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가을 축제장, 그리고 노후 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지역 축제장 등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곳과 준공 뒤 10년 이상 된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육교 등 노후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재난 유형별 위기사항 매뉴얼 훈련 여부를 비롯해 주요 구조부의 결함 발생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는 위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현장 조치하고 많은 예산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 뒤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최근까지 60건이 넘는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성사진 측정과 현장 조사를 통해 구규림 16,000여 필지에서 64건의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적발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에 대한 국토부의 신규 항공사 운항 증명 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양양 실내 수영장과 양양국제공항에서 비상착수 시범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수검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운항 증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고객 모객을 거쳐 다음 달 21일 제주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고 본사 신축이 마무리돼 이달 안에 입주하고 제1호 항공기도 추석쯤에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 서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서약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입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하다 보니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최근 6년 동안 76억여 원의 부당 진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에 도내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한 2개 사업으로는 강릉과학산단의 반도체 제조 장비용 세라믹 부분 고도화 사업과 첨단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각각 국비 74억 원과 5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사업의 경우 강릉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의료기기 고도화 사업은 춘천과 원주권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동 브랜드인 강원곶간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판 행사에서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잡곡 세트나 과일, 육류 등 90여 종의 추석 선물 세트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도청안 달빛 카페에서 특판 행사가 열리고 춘천과 강릉에 있는 강원곶간 판매장에서도 동일한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추석과 설명절에 이어 재주문하는 경우에는 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농가의 고령화율이 도내 전체 고령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의 고령화율은 42.2%로 10년 전에 비해 9.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농가 고령화율은 도내 평균 고령화율 18.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도내 농가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1.4%포인트 낮았습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경찰이 112 긴급신고 앱 매뉴얼을 7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을 막기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영어 등 7개 국어로 112 긴급신고 앱 매뉴얼을 제작해 이주 여성들의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태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경찰이 함께 만들었으며 앞으로 각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80년대에서 90년대 통일호의 모습으로 꾸민 버스에서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청바지 버스와 명상을 테마로 주요 관광지에서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쉼표 버스 등 2가지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오는 6일까지 보조사업 공자를 공개 모집하고 10월까지 준비와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도박 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 중독 상담 전화인 헬프라인의 이용자는 11,78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증가했고 올해 처음 20대 비중이 34.2%로 30대의 33.2%보다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등록한 도박 중독자의 주요 도박 유형은 불법 도박이 88%,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12%를 차지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닭과 오리를 새롭게 들이는 농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닭과 오리를 새롭게 들이는 농가는 사전에 가축의 종류와 마리수 등을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닭과 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동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